누군가 웃으며 묻습니다. 연금은 얼마나 받으세요? 자녀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요즘 많이 외롭지 않으세요? 만 친절한 관심처럼 들려 마음을 열었는데 며칠 뒤 내가 털어놓은 이야기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솔직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삶에서 지켜야 할 부분을 스스로 결정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솔직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성실하게 답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관계를 깊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진심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중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는 것이 진심은 아닙니다. 말하지 않을 것을 선택하는 일 역시 거짓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관계를 보호하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의 인간관계에서는 한 번 꺼낸 말을 다시 거두기 어렵습니다. 내가 가볍게 말한 한 문장이 상대방의 기억 속에서는 나를 판단하는 이름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함부로 공개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돈과 가족, 마음속 약점, 그리고 이미 지나간 과거였습니다. 첫 번째로 감춰야 할 것은 자신의 구체적인 경제 상황입니다. 모임에서 연금은 얼마 나옵니까? 퇴직금은 많이 받으셨죠? 집값이 꽤 올랐겠네요. 라는 질문을 받아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투는 부드럽고 질문도 가벼워 보입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금액과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쉽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돈의 액수를 공개하는 순간 상대방은 나를 한 사람으로 바라보기보다 그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괜찮다고 알려지면 부탁과 기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인상을 주면 원하지 않는 동정이나 섣부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숫자가 공개되는 순간 관계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처음 전해진 경제적 이미지는 실제 사정이 달라져도 오래 남습니다. 한번 붙은 이름표는 생각보다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거짓말을 하거나 불쾌한 표정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은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가 계속 자세히 묻더라도 숫자를 설명하기보다 같은 말을 차분하게 반복하면 됩니다. 반복은 무례함이 아니라 경계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녀와 가족의 구체적인 사정입니다. 아드님은 어디에 다니세요? 따님은 결혼했나요? 며느리와는 사이가 좋으세요? 이런 질문은 관심처럼 들리기 때문에 경계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면 자랑하고 싶고 마음에 서운함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자랑과 하소연은 전혀 다른 말처럼 보여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녀의 삶을 부모의 입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평가대에 올려놓는다는 점입니다. 자랑은 듣는 사람의 비교심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자신의 자녀와 비교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되는 하소연은 처음에는 위로를 받지만 시간이 흐르면 가족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 더 크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밖에서 한 말이 언젠가 자녀에게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는 답답한 마음을 잠시 털어놓은 것이지만 자녀에게는 자신의 삶을 허락 없이 공개한 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족에 관한 말은 한번 퍼지면 그 방향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 이야기를 질문받았을 때는 짧고 따뜻하게 답는 것이 좋습니다. 다들 각자 바쁘게 잘 지냅니다.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직장과 수입, 부부 갈등, 결혼 계획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자랑을 위한 증거도 아니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대화 소재도 아닙니다. 부모가 지켜줘야 할 독립된 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의 깊은 속마음과 약점입니다.
요즘 많이 외롭지 않으세요?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마음이 힘들지는 않으세요? 이런 질문은 따뜻하게 들립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물론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오랜 시간 검증된 사람,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힘든 감정을 무조건 감춰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만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까지 공개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고백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다른 위험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나를 위로한 사람이 앞으로도 언제나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가 멀어지면 어제의 고백이 오늘의 소문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감정과 사정은 사라지고 그 사람은 늘 불안해한다더라 같은 짧은 문장만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묻는 질문에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지나치게 깊이 들어가지 않는 대답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마음을 다잡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나름대로 잘 보내고 있어요. 힘든 일도 있지만 잘 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말은 약한 모습을 숨기는 허세가 아닙니다. 내 감정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 스스로 다루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우울감, 불안이 일상생활을 무너뜨릴 정도로 심하다면 혼자 견디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감정을 보호하는 것과 필요한 도움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네 번째로 함부로 꺼내지 말아야 할 것은 과거의 실수와 이미 지나간 상처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실패담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젊을 때는 철이 없었지. 그때는 판단을 잘못해서 큰 손해를 봤어. 스스로를 낮추면 겸손하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이 쉽게 넘기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긴 설명보다 강렬한 장면 하나를 더 오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뒤로 얼마나 달라졌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는 잊고 과거의 실수만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교훈을 말했지만 상대는 사건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극복한 과거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그것을 지금의 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 과거는 추억이 아니라 현재의 정체성처럼 굳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건보다 지금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간 일에서 배운 것이 많습니다. 후회에 머무르기보다 오늘을 잘 살려고 합니다. 그 경험 덕분에 지금은 더 신중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대화의 중심을 현재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말을 줄인다고 해서 관계가 차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숨겨야 할 것을 숨기면서도 오히려 더 따뜻하고 품격 있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피한 뒤에는 상대방의 근황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닫은 뒤에는 오늘 함께한 자리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속마음을 깊이 공개하는 대신 최근 즐기고 있는 산책이나 독서, 음악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대신 지금 배우고 있는 것과 앞으로의 작은 계획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식사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요즘 아침 산책이 기다려집니다. 최근에는 책을 조금씩 읽고 있어요. 다음 달에는 가까운 곳에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런 말에는 과시도 없고 누구와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이 현재에도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품격을 만드는 것은 화려한 재산도 자녀의 성공도 아닐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 삶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친밀함은 많은 비밀을 공유하는 데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서로의 선을 존중하고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기다려주는 관계에서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내가 모든 사정을 설명하지 않아도 관계를 이어갈 것입니다. 만 반대로 계속해서 선을 넘고 구체적인 답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더 분명한 거리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돈, 가족의 사정, 깊은 약점, 지나간 실수, 이 네 가지를 무조건 감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언제, 어디까지 말할지를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입을 무겁게 한다는 것은 세상과 벽을 쌓는 일이 아니라 소중한 삶에 문을 달아두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까운 사람이라고 믿고 너무 많은 것을 말했다가 마음이 불편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반대로 끝까지 지켜냈기 때문에 관계와 가족을 보호할 수 있었던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겠습니까?